처음엔 큰 기대 없이 따라왔습니다. 독일에서 한국 남자와 결혼한 딸 부부를 만나러 온 장모님, 사위가 준비한 김장 체험 행사에 참석하게 되었죠. 그런데 수십 명이 함께 김치를 담그는 따뜻한 광경에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정성스러운 문화는 처음이에요. 직접 담근 김치를 맛본 장모님은 마음이 달라졌답니다. 딸아, 이제 독일로 돌아가기 싫구나. 한국에서 살고 싶어. 지금부터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독일에서 태어나 평생을 독일에서 살아온 평범한 주부입니다. 딸이 한국 남자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솔직히 많이 당황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라곤 김치와 한국 전쟁 정도뿐이었거든요. 딸이 결혼 후 한국으로 이주한다고 했을 때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엄마, 한국은 정말 좋은 나라야. 꼭 한번 놀러 와봐. 딸이 전화할 때마다 하는 말이었죠. 하지만 저에게 한국은 여전히 머나먼 이국 땅일 뿐이었어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완전히 다른 곳이니까요. 그런데 올해 딸과 사위가 정말 간절하게 부탁하더군요. 어머니, 이번엔 정말 꼭 한번 한국에 오세요. 저희가 모든 준비를 다 해드릴게요. 사위도 서툰 독일어로 오마, 한국 정말 좋아요. 꼭 와주세요라고 말하는데 그 진심이 느껴져서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비행기 표를 끊고 나서도 걱정이 태산이었어요. 12시간이 넘는 긴 비행 시간도 그렇고 무엇보다 낯선 나라에서 어떻게 지낼지 막막했거든요. 딸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제가 직접 경험해 보기 전까진 알 수 없는 일 아니겠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그 기분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공항 안내방송이 한국어로 나오는데 정말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한 건 사람들이 모두 친절했다는 거예요. 제가 길을 헤매고 있으니까 공항 직원분이 영어로 도와주시고 출입국 직원분도 웃으면서 도장을 찍어주시더군요. 딸과 사위가 마중 나와 있었는데 딸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몇 달 만에 보는 딸이 한국에서 잘 지내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다행스럽던지요. 사위도 정말 반갑게 맞아주면서 어머니, 한국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라고 말하더군요. 그 순간 조금이나마 마음이 놓였습니다. 공항에서 집까지 가는 길에 차창 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많이 달랐어요. 높은 빌딩들이 즐비하고 도로도 깔끔하게 잘 정비되어 있었거든요. 딸이 엄마 어때? 생각보다 괜찮지? 라고 물어보는데 정말 그랬습니다. 사위네 집에 도착해서 본 것은 깔끔하게 정리된 아파트였어요. 딸이 한국식으로 꾸며놓은 집 안 곳곳에는 독일에서 가져온 소품들도 보이더군요. 엄마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방이에요. 딸이 안내해준 방은 정말 깨끗하고 포근했습니다. 그제서야 정말 여기서 며칠 지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날 저녁 사위가 한국 전통차를 끓여주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내일부터 한국의 정말 특별한 문화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특히 김장이라는 것을 직접 체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김장이 뭔지도 모르면서 고개를 끄덕였죠. 그때만 해도 그 김장 체험이 제 인생을 바꿀 만한 경험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사위가 깨우더군요. 어머니, 오늘 정말 특별한 하루가 될 거예요. 한국의 김장 문화를 직접 체험해 보실 수 있거든요. 솔직히 김장이 뭔지 정확히 몰랐지만 사위의 들뜬 목소리를 들으니 저도 모르게 기대가 되더라고요. 김장 체험 행사장에 도착하니 정말 놀랐습니다. 넓은 공간에 수십 개의 테이블이 놓여 있고 각 테이블마다 하얀 배추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 아주머니들이 앞치마를 두르고 벌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고 계시더군요. 어머니, 저희 테이블로 오세요. 딸이 제 손을 잡고 한 테이블로 안내했는데 거기서 만난 분들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김아줌마라고 부르시는 분이 제일 먼저 인사를 건네주셨거든요. 어머니, 독일에서 오셨다고 들었어요. 정말 반갑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죠.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달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런데 김아줌마가 천천히, 정말 천천히 김장하는 방법을 보여주시더군요. 배추 한 입 한 입에 빨간 양념을 발라가며 이렇게 하시면 돼요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손길이 얼마나 정성스럽던지요. 저도 따라해 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양념이 손에 묻어서 매워서 깜짝 놀라기도 하고 배추 잎이 찢어지기도 했거든요. 그럴 때마다 주변 아주머니들이 웃으면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괜찮아요.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양념을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고춧가루, 마늘, 생강, 젓갈까지 수십 가지 재료를 정확한 비율로 섞어가며 만드는 모습을 보니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독일에서는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 음식을 만드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이 양념은 우리 할머니에게서 배운 거예요. 할머니는 또 그 할머니에게서 배우셨고요. 박 아줌마가 말씀하시는데 그 순간 정말 감동받았어요. 몇 세대에 걸쳐 전해 내려오는 손맛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점점 김장에 빠져들었어요. 배추 한 포기 한 포기에 정성을 들여 양념을 바르다 보니 왜 한국 사람들이 김장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것 같았거든요.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담는 거였어요. 어머니, 정말 잘하시네요. 옆에서 지켜보던 이웃 아주머니가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이며 말씀하시더군요. 그런데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동시에 코끝이 찡해졌어요. 처음 만난 사람들인데도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시니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모든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김치찌개를 끓여 먹었습니다. 갓 담근 김치로 끓인 찌개 맛은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독일에서 사 먹던 김치와는 차원이 다른 맛이었거든요. 이게 진짜 김치 맛이구나 하면서 계속 숟가락을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김장은 단순한 음식 만들기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따뜻한 문화라는 거요. 함께 손을 움직이고 이야기를 나누고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마음까지 나누는 거였어요. 이런 문화가 있는 나라에서 제 딸이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스럽던지 모릅니다. 김장 체험이 끝나갈 무렵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희가 함께 담근 김치를 작은 통에 나누어 담아주시더군요. 어머니, 이거 집에 가져가서 드세요. 우리가 함께 만든 김치예요. 김아줌마가 웃으며 건네주시는데 그 순간 제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위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어떠셨어요?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특별했어요. 독일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저녁 준비를 하면서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김장 어땠어? 힘들지 않았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힘든 게 아니라 감동적이었어. 사람들이 정말 따뜻하더라. 그러면서 오늘 만났던 아주머니들 이야기를 하나하나 들려주었죠. 그런데 정작 감동의 절정은 저녁 식사 때였습니다. 사위가 오늘 만든 김치를 꺼내서 밥상에 올려놓더군요. 어머니, 우리가 직접 만든 김치 맛을 보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젓가락으로 김치를 집어 입에 넣었어요. 그 순간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독일에서 먹어봤던 김치와는 완전히 다른 맛이었거든요. 깊고 복합적인 맛이 입안에서 퍼지면서 왜 한국 사람들이 김치를 이렇게 좋아하는지 단번에 이해됐어요. 이게 진짜 김치 맛이구나. 딸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어때? 맛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대답했어요. 독일에서 먹던 김치와는 전혀 달라. 이건 정말 살아있는 맛 같아. 그러면서 계속해서 김치를 집어 먹었죠. 사위가 기뻐하면서 말하더군요. 맞아요, 어머니. 직접 담근 김치는 정말 다르죠. 사랑이 들어가서 그런가 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또 한 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오늘 하루 종일 받았던 따뜻함이 모두 이 김치 맛에 녹아 있는 것 같았거든요. 식사를 하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음식이라는 게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전하는 수단이구나 하고요. 오늘 김장을 하면서 만났던 분들의 정성, 그분들이 보여주신 따뜻함이 모두 이 작은 김치 한 젓가락에 담겨 있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감동적이었어요. 엄마, 울고 있어? 딸이 깜짝 놀라며 물어보더군요. 그제서야 제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니야, 그냥 너무 감동받아서 정말 그랬어요. 하루 종일 받았던 감동이 한꺼번에 몰려오면서 눈물이 나온 거였어요. 사위도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느끼셨나 봐요. 정말 다행이에요. 그 말에 저는 더욱 울컥했어요. 이렇게 진심으로 저를 가족처럼 대해주는 사위가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습니다. 김치 하나로 이렇게 감동받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독일에서 살면서 경험해보지 못한 따뜻함을 한국에서 느끼고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이런 나라, 이런 문화에서 제 딸이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김장 체험 다음 날 사위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사위의 부모님, 형제들까지 모두 모인 큰 자리였어요. 처음엔 정말 부담스러웠죠. 언어도 잘 통하지 않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니 말이에요. 어머니, 우리 가족들이 정말 만나 뵙고 싶어 했어요. 사위가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저는 긴장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독일에서도 이런 큰 가족 모임은 부담스러운데 하물며 언어와 문화가 다른 곳에서 말이에요. 식당에 도착하니 사위 가족분들이 벌써 와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사위 어머님이 제일 먼저 일어나서 두 손으로 제 손을 잡으며 인사하시더군요. 어머니, 정말 반갑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그 따뜻한 손길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테이블에 앉으니 정말 많은 음식들이 나왔습니다. 불고기, 갈비찜, 나물들, 그리고 어제 만든 김치까지요. 사위 아버님이 직접 고기를 구워주시면서 독일 음식과 많이 다르죠? 입에 맞을지 모르겠네요 라고 걱정스럽게 말씀하시더군요. 하지만 걱정과 달리 음식들이 정말 맛있었어요. 특히 갈비찜은 독일 음식과는 전혀 다른 깊은 맛이 있어서 계속 먹게 되더라고요. 정말 맛있어요 라고 말하니까 사위 어머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던지요. 식사 중간에 사위 형님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어머니, 한국에 오시기 전에 많이 걱정되셨죠?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많이 걱정했어요. 모든 게 낯설고 다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사위 어머님이 말씀하셨어요. 저희도 처음엔 걱정이 많았어요. 문화가 달라서 며느리가 힘들어할까 봐서요. 그런데 정말 잘 적응해 주셔서 고마워요. 그 말을 듣고 보니 저만 걱정했던 게 아니었구나 싶었어요. 대화가 이어지면서 점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사위 가족분들이 정말 자연스럽게 저를 대해주시더라고요. 언어가 완전히 통하지 않아도 표정과 몸짓으로 소통하면서 웃음이 계속 나왔어요. 특히 사위 어머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많은 공감대를 찾았습니다. 자식 걱정하는 마음, 며느리 사랑하는 마음이 다 똑같더라고요. 어머니도 딸 걱정 많이 하시죠? 라고 물으시는데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정말 많이 해요라고 답했어요. 사위 아버님도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말수는 많지 않으시지만 계속 제 컵에 물을 채워주시고 맛있는 반찬들을 권해주시더군요. 그런 세심한 배려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식사가 끝날 무렵 사위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가족들이 어머니를 정말 좋아해요. 그 말을 듣고 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처음 만났는데도 진짜 가족처럼 대해주시는 게 느껴졌거든요. 돌아오는 길에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어땠어? 우리 시댁 가족들 어때? 저는 잠시 생각해보고 답했어요. 정말 좋은 분들이야. 진심으로 우리를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시는 게 느껴져. 그러면서 한국에 대한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저는 한국 생활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딸과 함께 동네 시장에 가서 장을 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웃고 우는 것까지 모든 게 새롭고 즐거웠어요. 특히 동네 할머니들과 친해진 게 가장 기뻤습니다. 처음엔 말이 안 통해서 손짓 발짓으로만 인사했는데 이제는 간단한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할머니들이 제가 한국말을 할 때마다 박수를 쳐주시는 모습이 정말 귀여웠어요. 오마, 한국말 잘해요. 김치 할머니라고 부르는 분이 웃으시며 말씀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이런 따뜻한 동네 분위기를 경험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사위와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딸이 잠시 외출한 사이에 사위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군요. 어머니, 한국 생활이 어떠세요? 불편한 건 없으시죠? 저는 정말 솔직하게 답했어요. 처음엔 모든 게 낯설고 어려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좋아요. 그러면서 이어서 말했습니다. 사실 독일로 돌아가는 게 아쉬워지기 시작했어요. 사위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며 물었어요. 정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거든요. 그리고 딸이 이런 곳에서 살고 있다는 게 정말 다행스러워요. 사위의 눈이 촉촉해지는 게 보였어요. 어머니, 그런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고마워요. 사실 저도 어머니가 한국을 좋아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컸거든요. 사위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그 순간 저는 이 청년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며칠 후 딸과 함께 한강공원을 산책하면서 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딸아, 엄마가 한국에서 더 머물고 싶어져. 딸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엄마, 정말이야? 응, 정말이야. 독일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따뜻함이 여기 있어. 사람들도 좋고 음식도 맛있고 무엇보다 너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편해져. 저의 진심을 털어놓으니 딸도 울컥하더라고요. 엄마, 정말 고마워. 엄마가 한국을 좋아해 주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딸의 말을 듣고 보니 제가 한국을 인정해 주는 것이 딸에게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깨달았어요. 그날 저녁 사위에게 말했습니다. 사위야, 내가 한국에서 더 머물고 싶어. 가능할까? 사위가 깜짝 놀라면서도 기뻐하는 표정을 짓더군요. 어머니, 정말이요? 물론 가능하죠.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었어요. 비자 문제도 그렇고 독일에 있는 집 관리 문제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조금 더 있고 싶어. 적어도 한 달은 더 있고 싶어. 저의 간절한 마음을 전하니 사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저희가 모든 걸 도와드릴게요. 어머니가 한국에서 편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위의 말에 저는 정말 고마웠어요. 이렇게 저를 진짜 어머니처럼 생각해주는 사위가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린 것 같다고요. 독일에서만 살았던 제가 이렇게 다른 나라, 다른 문화를 사랑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정말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점점 소중해지면서 독일로 돌아가야 한다는 현실이 더욱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원래 계획은 2주 방문이었는데 벌써 열흘이 지나가고 있었거든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오늘도 하루가 줄어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아침 딸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곧 독일로 돌아가야 하는데 괜찮아?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괜찮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솔직히 전혀 괜찮지 않았거든요. 딸아, 엄마가 솔직히 말해도 될까? 저는 조심스럽게 운을 뗐어요. 엄마는 한국에서 더 머물고 싶어. 정말 많이 머물고 싶어. 그러면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거든요. 딸도 울컥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엄마가 더 있었으면 좋겠어. 하지만 독일에 집도 있고 엄마 생활도 있잖아.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죠.
그날 저녁 사위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딸이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는 동안 사위가 옆에 앉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한국에서 더 머물고 싶으세요?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위야, 나는 정말 여기서 오래 머물고 싶어. 그러면서 제 진심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2주도 길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2개월도 짧을 것 같아. 한국이 이렇게 좋은 나라인 줄 몰랐어. 사위가 깊이 공감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그런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어머니가 한국을 좋아해 주시니까 정말 기뻐요. 그러면서 이어서 말하더군요. 어머니, 한국에서 더 머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눈물이 났어요. 사위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이렇게 저를 이해해주고 도와주려는 사위가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며칠이 지나면서 저의 마음은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동네 할머니들과 인사를 나눌 때마다, 시장에서 장을 볼 때마다, 한국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이 모든 걸 떠나야 한다니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어요. 특히 김치 할머니가 오마, 언제 독일 가요? 라고 물으실 때마다 대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곧 가야 해요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가기 싫어요라고 외치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사위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위야, 나는 한국에서 정말 오래 머물고 싶어. 독일로 돌아가는 게 너무 싫어. 그러면서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사위가 당황하며 저를 달래주더군요. 어머니, 울지 마세요. 저희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어머니가 한국에서 더 머물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그 따뜻한 말에 저는 더욱 눈물이 났어요. 사위야, 정말 가능해? 나 같은 늙은이가 한국에서 더 머물 수 있을까? 저의 간절한 물음에 사위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어머니, 물론 가능해요. 어머니는 우리 가족이니까요. 그날 밤 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딸아, 엄마는 정말 한국에서 더 살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 줄 몰랐는데 말이야. 딸도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나도 엄마가 한국에 더 있었으면 좋겠어. 엄마가 여기 있으니까 정말 든든해. 딸의 말을 듣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떻게든 한국에서 더 머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말이에요. 독일로 돌아가는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무리 머물고 싶어도 현실적으로는 돌아가야 했거든요. 그날 저녁은 정말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사위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저를 위한 작별 식사를 준비해 주셨거든요. 어머니,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에요. 어머니를 위해 준비한 거니까 많이 드세요. 사위 어머님이 정성스럽게 차려주신 음식들을 보니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제가 좋아한다고 했던 갈비찜, 김치찌개, 그리고 처음 만든 김치까지 모든 게 다 있더라고요. 식사 중에 사위 아버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즐거웠습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그 말씀을 듣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네, 꼭 다시 올게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이 있었어요. 다음 해가 언제일지 모른다는 게 너무 막막했거든요. 나이도 있고 해서 다음 기회가 올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사위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러면서 딸과 함께 잠시 나가더라고요.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조금 후에 사위와 딸이 돌아왔는데 사위 손에 뭔가 들려있더군요. 어머니, 이거 받으세요. 사위가 건네준 건 봉투였어요. 뭔지 몰라서 조심스럽게 열어봤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건 항공권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저는 깜짝 놀라서 물어봤어요. 딸이 웃으면서 설명해 주더군요. 엄마, 한 달 후 한국행 항공권이야. 엄마가 그렇게 다시 오고 싶다고 하셨잖아. 그 순간 저는 정말 말문이 막혔어요.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안 되더라고요. 정말이야?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니 사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저희가 의논해 봤는데 어머니가 한국을 이렇게 좋아해 주시니까 자주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달 후 다시 오시는 표를 미리 끊어뒀어요. 사위의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는 울면서 사위와 딸을 번갈아 안았어요. 이런 마음 써주는 가족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위 가족분들도 모두 기뻐해 주시더라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딸과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딸아, 엄마가 한국에 와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따뜻할 수 있구나 하고 말이야. 딸도 눈물을 글썽이며 답했어요. 엄마, 나도 엄마가 한국을 좋아해 주셔서 정말 기뻐. 이제 마음 놓고 한국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 말을 듣고 보니 제가 한국을 인정해 주는 것이 딸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깨달았어요. 엄마는 이제 한국이 제2의 고향 같아. 독일에서 태어나 독일에서만 살았는데 이렇게 다른 나라를 사랑하게 될 줄 몰랐어. 저의 진심을 털어놓으니 딸도 울컥하더라고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창 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독일로 돌아가지만 한 달 후면 다시 이곳으로 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한국은 저에게 단순히 딸이 사는 나라가 아니라 진짜 가족들이 있는 곳이라는 것 말이에요. 공항으로 가는 날 아침 정말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돌아간다는 아쉬움과 한 달 후에 다시 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동시에 들더라고요. 사위와 딸이 공항까지 배웅을 나왔는데 작별 인사를 하면서 또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 한 달만 기다리세요. 금방 지나갈 거예요. 사위가 웃으면서 말하는데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던지요. 응, 알겠어.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을게. 비행기에 오르면서 돌이켜보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두려움과 걱정, 김장을 하면서 느꼈던 감동, 사위 가족들과 나눈 따뜻한 시간들, 그리고 한국에서 더 머물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까지요. 독일로 돌아와서도 계속 한국 생각이 났어요. 독일 김치를 사 먹어봤는데 정말 한국에서 먹던 김치와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음식에는 정말 사람의 마음이 들어간다는 걸 말이에요. 한국에 있는 딸과 매일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어때? 독일 생활 적응 잘 돼? 딸이 물어보면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딸아, 엄마는 벌써 한국이 그리워. 빨리 한 달이 지나갔으면 좋겠어. 사위도 가끔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물어보더군요. 어머니, 건강하시죠? 한국 음식 그리우시면 한국 식료품점에서 재료 사서 만들어 드세요. 그런 세심한 배려가 정말 고마웠어요. 드디어 한 달이 지나고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처음과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어요. 두려움 대신 설렘이 있었고 걱정 대신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이제 한국은 제게 완전히 익숙한 곳이 되어 있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사위와 딸이 마중 나와 있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어머니, 돌아오신 걸 환영합니다. 사위가 환하게 웃으며 말하는데 그 순간 정말 집에 돌아온 기분이었어요. 이번 방문에서는 더욱 많은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한국어도 조금 더 늘었고 동네 할머니들과도 더 가까워졌어요. 특히 김치 할머니가 오마, 한국 사람 다 됐네. 라고 말씀하실 때는 정말 뿌듯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처음 한국에 올 때는 정말 많은 걱정을 했었어요. 낯선 나라, 다른 문화, 언어 문제까지 모든 게 걱정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한국이 제게 진짜 가족들이 사는 소중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김장을 통해 배운 것은 단순히 김치 만드는 방법이 아니었어요. 사람과 사람이 마음을 나누는 따뜻한 문화였고 정성과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었죠. 사위에게 정말 고맙습니다. 저를 진짜 어머니처럼 대해주고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를 경험할 수 있게 해준 고마운 사위예요. 그리고 딸에게도 고마워요. 이렇게 좋은 사람과 결혼해서 이런 멋진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서 말이에요. 이제 저에게 한국은 단순히 딸이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준 특별한 나라이고 진짜 가족들이 있는 제2의 고향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과 독일을 오가며 이 아름다운 인연을 이어갈 생각이에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